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드디어 네. 100회입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겨지지가 100번이나 않아요. 이거를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감회가 새로운데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오늘 좀 네. 특별하게 네. 배경도 바뀌었죠. 그리고 그리고 이따가 또 특별한 분도 모실 약간 예정이죠. 월스트리트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네. 방송들을 쭉 회상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성과 지향주의자다 보니까 그쪽 그쪽. 네, 역대 최고 조회수를 최고 찍었던 조회수. 네, 우리 테슬라, 네, 우리 테슬라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 형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들 중에서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송혜민 아나운서 예쁘다? 감사합니다. 지인이죠, 사랑합니다. 지인 아니야? 댓글바 아닙니다. 얼마 지인인데? 아 그리고 저는 사실 네. 이 아이템을 하면서 정말 놀랐던 점이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또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죠. 그런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 콘텐츠가 네. 이렇게 뭐 휘발성으로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되새김질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데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중요한 의미는 저도 이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 태클인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반선수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IT의 여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방송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 다른 데 가서 지금 내공 프로도 그럴 리가요. 보니까요. 그럴 리가요. 저는 여기 네. 아이템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 네. 갈아 넣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송 보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 이영수 대표님이 잠깐 뭐요? 이거 갑자기 이게 뭐예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케이크 우와. 뿅 뿅 나타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네. 100회를 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케이크를 피디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따가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 아. 먹으면서 방송할까요? 아, 그래요? 먹방? 케이크 먹방? 오늘 100회 특집을 맞이해서 대표님께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게 네.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제야의 고수죠. 네. 제야의 고수? 제야의 고수고 네. 아직까지 다른 방송에서 한 번도 안 나간 따끈따끈한 양반입니다. 그런데 네. 왜 이분을 추천하셨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다 접고 싶잖아요. 그죠? 내 계좌에 있는 파란 볼 다 그냥 접고, 네. 그냥 떠나고 싶죠. 다. 그죠? 근데 보통 그럴 때일수록 네. 바닥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래서 그렇죠. 뭐, 이분이 사실은 뭐 주식을 엄청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산은 일구셨죠. 네. 그리고 여의도 바닥에서 그래도 뭐 한 거의 16년 동안 살아남으신 분이기 이야. 때문에 과거 어떤 위기도 겪으셨을 거고 부동산 폭등도 보셨을 거고 그럴 때 어떻게 자산을 모았고 네. 네. 이리고 폭락장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네. 어떻게 멘탈을 유지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도록 네. 오늘 송하나가 좀 네. 못되게 해야 돼요. 못되게요? 네. 저 구체적인 액수까지 물어봐도 그럼요. 네. 아,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파트너스의 문성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저는 CS 파트너스 대표이자 크레도 대표입니다. 문성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랑 또 네.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된 지인이고요.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친하세요? 사무실이 옆 사무실이라서 처음에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옛날 연예인인가 한 그러고 있었어요. 머리를 파마를 해가지고 무슨 노란색 파마를 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여기 막 붓자 이런 거 딱 붙여가지고 막 세상에.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어머.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더라고요. 아니 딱 봤을 때 연예인 네네. 같은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특이하게 다니니까 피부도 좋으시고 너무 준비된 멘트 아니에요? 느꼈나? 너무 느꼈나? 준비된 멘트인데 네. 어쨌든 한번 오늘 낱낱이 한번 밝혀보시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네. 멘탈을 배우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네. 차근차근 네네. 어떻게 자산을 일구셨는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아니 가장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자산을 일구셨다 16년 동안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자릿수만? 세 자릿수는 읽은 것 세 같습니다. 자리? 세 자리 정도 붙는다. 더 물어봐요. 더.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 각각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부동산이 한 70%, 주식이 한 30%. 그 정도 됩니다. 왜 자신감이 떨어지셨어요? 아까 저런 말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손익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주식으로 몇 배 정도 버신 거예요? 이게 500만 원 기준으로는 10배도
10배? 벌어봤고 1억 기준으로는 3배를 번 게 다입니다. 그 부동산으로 몇 배 벌어봤어요? 부동산으로는 아마 한 30배? 30배? 네, 그 정도 벌어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디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면? 30배 난 거는? 일단 처음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했고 예를 들어서 강남의 렉슬 아파트 9천만 원에서 1억 얼마짜리를 샀는데 네. 분담금 3억 얼마를 냈고 음. 한 30억 정도 가는 걸 샀으니 큰 건 아니지만 10배 정도 대출이 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면 대출이 한 1억 5천. 그러면 어느 순간 좀, 내가 좀 부자 된 것 같다. 이런 느낌 든 거는 대충,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부자 된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면 오른다라는 자신감은 붙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면 다 오른다? 네. 저는 이제 항상 전철을 잘 안 타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철에 대한 중요성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5호선이 어디 있는지 뭐 9호선이 어디 있는지 7호선이 어디 있는지 그 여행을 계속했어요. 한마디로 역세권을 찾기 역세권을 계속적으로 가갖고 거기에 대단지가 어디가 들어올까를 갖다 계속 살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GTX를 계속 라인을 보고 계속 여행을 떠나죠. 스타벅스가 들어간 자리는 무조건 근처로 다 갑니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세권이.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습니다. 스타벅스 세권.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자리에 인근에 가서 서성거리면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 몇 개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원래 미인은 다 물어봐도 돼요. 해도 돼요? 예, 개수로는 한 몇십 개 정도 됩니다. 몇십 개 갖고 계신 예, 거예요? 개수로는 그렇습니다. 뭐 조금조금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조금조금한 것까지 합하면 거의 100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은 이런 말도 많잖아요. 지금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자녀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더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줄수록 인근 수도권이나 서울의 집값은 더 비싸게 간다고 봐요. 줄수록.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례가 뭐냐면 도쿄를 보시면 됩니다. 신간센이 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났어요. 1시간 반 거리에 와 너무 빠른 열차를 타고 간다 해서 3억 5천 주고 샀는데 하나 공부한 게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데는 투자하지 마라. 병원? 대학병원이 있는 곳. 일본은 다 고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간센터가 1시간 반 후에 마을 20명, 30명 사는데 멋지게 뭐 100평 주고 샀든 1000평을 주고 샀든 그런 곳에 병원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모이는 곳, 대학교 4개가 모이고 병원이 몰리는 곳 이런 쪽으로 GTX가 가는 곳이면 100% 성공을 합니다. 100% 성공이다. 네네. 그럼 하나 찝어주세요. 송도, 송도요? 인천대학교 근처에 대학교가 4군데가 옵니다. 그럼 4군데가 오면 네. 병원이 안 오겠습니까? 오. 네. 참고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할 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살 기회고 없으면 나라에서 대출을 받는데 7.5%의 대출을 갖다가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집을 해주는 건 4.5%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부르는데 집의 금리는 정부가 주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올려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못 살아요. 부동산 투자 너무 잘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공한 알겠는데. 사례 주식 투자 한번 물어봐 주시죠. 근데 성공한 사례. 실패하는 사례는 너무 많으니까 뭐 이거 부동산을 잘하는데 네. 왜 여의도에 16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 하시면 저기 부동산 많이 하는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식산업센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점심을 많이 먹거나 왕창 걸어서 막 걷기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꼭지입니다. 단기 꼭지가 와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내 마음의 안식처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여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뭐 먹고 얘기하고 스타벅스에 가서 맞는 걸 딱 보면 이제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여지없이 조정이 옵니다. 일주일. 예. 몰랐다 이거죠. 그 근무에 쫄지 않고 나가서 활동을 해도 된다. 누가 쳐다보는 사람 없다 이거지. 내가 없어도 주가는 올라가는데. 근데 내가 있어야만 주가를 잡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손절을 치든 뭘 할 수 있든 겁이 나니까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서 여의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직원들이 이제 스타벅스를 많이 찾고 홍락이 오면 말을 또 사는데 아니 그걸 동의하시냐고요. 뭐 하여튼 밥은
여의도에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뭐 얻어먹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동의 안 합니다. 우리 이영수 대표랑 이제 여의도에서 현대백화점을 걷잖아요. 네, 이영수 대표는 주가가 폭락할 때만 걷습니다. 네, 왜냐하면 폭락할 때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저 친구 얼굴을 못 봐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걸을 때 이제 폭락을 하니까 별로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얼마나 내려갈까. 하지만 저분은 너무 평범하게 걷습니다. 아마 다 팔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즘 어떤 쪽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서 주도주를 잡아라. 주도주는 처음에 30%를 쉽게 먹여주는데 그 다음에는 4배에서 무조건 100%, 그 다음에 10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아, 지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거 막 물어보면 안 되는데. 아, 말을 다 했는데 나는 지금. 엄청난 주도주가 와서 한 10배짜리가 또 하나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도주. 구체적으로 그거는 역시 뭐 자동차 쪽이겠죠. 자동차요? 예, 필수 소비 부재. 없으면 뭐 못 사는 거. 누구나 뭐 경기가 나빠져도 차는 사지 않습니까?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로 가는. 전기차로? 예. 전기차로 지금 모든 대형 차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들이, 800억짜리, 700억짜리들이. 하지만 걔들이 좋은 뭐 특허를 갖고 전기차에 공급을 하거나 히트를 뭐 치거나 이래버리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럼 왜 본인은 전기차를 안 타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밟아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GTX 타고 부동산 열차 타고 돈을 왕창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이가 그 엄청난 스피커 회사를 갖다 인수해놓고 적자투성이지 이재용 않습니까? 부회장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하여튼 나이가 비슷하면 항상 반말을 하는 버릇이기 때문에 뭔 물려있어요? 이야기해보세요. 네. 어디 몰려 계세요?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전에 그 CIS나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1,000억짜리들이 지금 1조씩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연습하고 나왔다. 1,000억, 700억짜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이 막 700억 있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막 동아 엘테고 현금이 1,000억짜리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시가총액 800억이에요. 이런 회사에다가 그냥 M&A에서 자동차 하나 하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변면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대박을 내지 않겠다 싶어요. 그래서 언제 전기차 사실 거예요? 취향은 전기차는 아니다. 일단 간지가 안 납니다. 내 취향은 아니지만 잘 갈 거다. 뭐 하여튼 요새 인플레이라고 올라가는 건 자동차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면 어쨌든 이제 소비가 양극화가 되거든요. 근데 명품에 대한 소비는 항상 있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비재, 내구재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애플 같은 브랜드들은 계속 버티잖아요. 그 위에 이제 어떤 중하 쪽에 있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보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이제 그 아이폰 14 공개했지만 애플은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또 명품이 테슬라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결국 브랜드가 있는 업체들은 더 좋아져요. 이럴 때도 캐시플로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테슬라를 사는 건 절대 반대. 네? 테슬라를 타본 사람들은 우주선을 생각을 해요. 내가 손을 놓고 탄다. 누가 옆에서 탁 때리면 그냥 사람이 죽습니다. 테슬라는. 네? 깡통이에요. 자동차에 미래가 있다면서요. 내 얘기는 테슬라를 잡으려고 애플카가 또 나오잖아요. 네. 애플카가 이제 3년 있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모델은 벌써 내년 10월에 공개해요. 패션 브랜드하고 같이 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애플이 주장하는 게 뭐야? 디자인이잖아요. 그 디자인을 갖다가 테슬라가 어떻게 쫓아갈 그래서 겁니까? 애플 사야 됩니까? 그럼 테슬라 말고 애플 밸류체인을 사는 게 맞죠. 헤이비전 시스템 뭐 장비를 집어넣거나 뭐 이런 회사를 사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 많이 달리겠네요. 감사합니다. 테슬라 말고 애플을 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애플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가 원래 그 아버지가 목수셨잖아요. 아버지한테 이제 이런 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고 그게 이제 제품의 아이덴티티에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실은 애플은 나사 하나도 그냥 허투루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애플카에도 녹아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뭐 우리 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문이 약간 다 안 닫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예, 이런 분들은 그냥 그 기존에 이제 독일차 타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우리 스마트폰 사이클의 혁신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더 개선될 거야.
예, 처음에 아이폰도 별로였지만 아이폰 3GS부터 이게 완전히 괜찮은 제품이 나왔잖아요. 테슬라도 하드웨어 4.0부터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닐까.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항상 그래요. 저도 어디 이제 다른 유튜브나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하고 애플카 비교하면 정말 한쪽에서 엄청 욕을 하고 한쪽에서 엄청 옹호를 하세요. 팽팽해요. 네, 팽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생각인 거고, 우리 문 대표님도 이제 본인의 생각이 저런 거고, 저게 맞게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네. 뭐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계세요? 국내식도 못하는데 무슨 해외 주식까지 도무지 뭐 약간 동의 못 한다 그러더니, 네, 동의 네. 못한다 하시면서요.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 계좌에 밀어넣는 이제 그게 이게, 팩트로 체크가 네, 됐네요. 팩트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순간에. 네네. 오늘 100회 특집, 우리 문성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시장이 어렵다고 지금 보기 싫고 힘들고 하겠지만 손절은 치지 마십시오. 좋은 세상 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파월도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올리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예,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경제는 어떻게 마지막에 될지 빵 터트리다. 좋게 사람들이 네. 모여서 만들고자 하는 행복의 집단이니까 정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면 절대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 대표님, 저는 마지막으로 그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손절하지 않으려면 또 이런 시장에서 버티려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 손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 멘탈에 시달리거든요. 손절을 갖다가 안 하는 거는 정말 워런 버핏이 가르쳐준 최고의 재능이죠. 손절을 할 거를 왜 사냐? 첫 번째,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라. 그 다음에 올라갈 주식을 사라. 이건데 절대로 손절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성수 CS 파트너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신이 혼미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조금 네. 다른 점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공세계 너무너무 부럽고 앞으로 발빠르게 좀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영수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100회 동안 우리 네. 아이템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른 100회, 1000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또 이렇게 좋은 투자 조언 해주실 만한 분 있으시면 모셔보도록 하고 많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성수 대표님이 네. 첫 방송이라서 약간 좀 정리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이런 이제 코멘트들 좀 있으셨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재미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평소에 친한 형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함부로 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일 뿐이니까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있으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